A가 존재한다면 결론으로 B가 등장해야 했다. 100을 2번 더하면 200이 나와야 직성이 풀렸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이제에 밝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가 훤히 보였다. 방송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촉을 마케팅에 10분 발휘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전략은 백발백중 성공이었다. 그 남다른 배경 뒤에는 집안 내력으로 물려받은 타고난 직관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날카로운 감은 프로듀서가 된 이후에 차별화된 실력으로 이어졌다. 감이 좋다는 말, 촉이 뛰어나다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쪽이 중요할까? 어느 쪽이 세상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쪽이 세상을 혹은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 질문이 잘못되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믿고 의지하는가?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가수들의 끼, 좌중을 압도하는 피아니스트의 절대 음감,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배우들의 카리스마, 세상에 없던 이론을 떠올리는 물리학자의 천재성, 이런 것이 어디 눈에 보이는가? 관중들의 열광, 이성을 압도하는 감정의 파도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 촉이나 감의 세계도 비슷하다. 한껏 열려있는 이 모든 감각이 나와 맥을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몰랐다. 공모전, 카페 사업, 출판사도 크게 성공시켰고 그 성공이 다시 프로듀서로서의 성공을 불러왔다. 만드는 것마다 히트작이 나왔고 활동 영역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신기에 가까운 성취에 주위 사람들은 물론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런 기쁨과 흥분은 잠시였다. 항상 잘 풀리려는 순간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극적으로 일이 엎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뒤엎었다. 단순히 인내나 끈기가 부족했다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결정들로 인해서 말이다. SBS에 재직할 때도 그랬다. 조금만 버티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 지금은 유튜브나 모바일 컨텐츠가 대중화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각광받는 신사업의 선두주자로 앞날이 창창했다. 최연소 프로듀서라는 타이틀도 있으니 타사에 스카우트 될 확률도 높았다. 그럼에도 나는 딱 2년을 채우고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그 사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 혼자 출판사를 차리고 틈틈이 낸 책들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된 것이다. 평범한 출판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파격적인 영업으로 단시간에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며 수입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을 맛본 것도 잠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TV조선 고위 간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다시 프로듀서가 된 것이다. 새롭게 주어진 높은 직책에도 멈출 줄을 몰랐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마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며 성공을 거듭했지만 언제나 마지막 순간이 오면 공허해진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따라 이상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가 봐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뭐에 씌인 것일지도 몰랐다. 손대는 분야마다 대박이 터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다.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았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심적으로 무언가가 어그러지는 느낌이었다. 번아웃이 온 것은 아닐까? 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서? 아니었다. 하지만 수풀 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프로그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런 마음이 강해졌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본부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잘 하다가 왜? 대체 이유가 뭔데? 무엇이 문제인 걸까? 왜 남들은 간절하게 얻고 싶어하는 자리를 항상 박차고 나올까?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한 것도 아닌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판을 엎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퇴사나 입사 같은 중요한 문제 외에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었다. 크고 작은 일에서 스스로 판을 엎었다. 잘 되고 있던 판을, 조금만 더 하면 누구나 부러워할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판을 말이다. 첫 직장이었던 SBS를 그만둔다 했을 때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 부모님조차 잠깐의 변덕으로 치부하며 참아보라고만 하셨다. 교수님이나 멘토들 역시 나의 뜬금없는 퇴사를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졌다. 프로듀서로 일하는 동안 내 20대의 젊음, 열정, 노력은 물론 영혼까지 송두리째 갈아 넣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때는 정말 뭐에 홀린 듯이 무작정 방송국을 뛰쳐나왔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가슴이 확신하고 있었다.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런 우리 집에는 모두가 쉬쉬하며 누구도 수면 위로 올리지 않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예지몽을 잘 꾼다는 사실이었다. 아빠도 오빠도 그리고 나도 모든 원인은 바로 친할머니한테 있었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가까운 운을 꿈으로 봐준다든가 골마 터진 것처럼 혼잣말을 줄줄 늘어놓을 때가 있었다. 그때 어릴 적 들었던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말씀이 자꾸 떠올랐다. 너는 운을 크게 불릴 아이야. 운을 크게 불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쩌면 나는 내 운이든 남의 운이든 운을 크게 불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바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할머니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다니. 하지만 세상의 모든 활자나 활자를 조합한다 해도 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했다. 확신한 것은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게 펼쳐졌다는 사실이다. 선후배를 비롯한 동료들은 전도 유망한 프로듀서의 퇴사를 안타까워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였다. 나조차 비슷한 생각들로 우울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드디어 내가 가진 잠재력을 쓸 때가 왔구나.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운을 잃게 되었다는 것?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 오히려 나는 열심히 성취하고 달리던 때보다 더 행복해졌다. 또 불행이라고 믿었던 순간조차 행복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한때 수많은 스타를 화면에 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의 운명을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사연을 들고 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깊은 고민은 역시 돈이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사람도 있다. 또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가 되는 운명은 어떻게 타고나는 걸까? 타고난 운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내게 물어왔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가리켜 교운기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삶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친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을 곧잘 불행으로 오인한다.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지금 운이 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놓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진 않아요. 이런 혼란이나 변화가 불행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분명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카레 가게 이야기다. 그 가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단축 영업을 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인분의 쌀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게 주인은 이미 지어놓은 밥을 모조리 버릴 위기에 처하자 보통의 사람들처럼 좌절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남은 찬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폐기될 빵으로 맥주를 제조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수소문했고 문을 두드린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 찬밥 업사이클링에 성공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크래프트 맥주의 탄생이었다. 버려질 식재료의 형태를 과감히 바꿔 재기에 성공한 카레 가게 주인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버려지는 쌀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했던 그는 평범한 카레 가게 주인에서 크래프트 맥주 창업자로 대변신했다. 그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삶이 급격히 바뀌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낀다. 수중에 있던 행복과 재산이 달아나 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이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도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으면 넘쳐 흐를 때도 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고기를 낚는 어민들 사이에는 섬화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낯선 용어다. 거센 태풍이 조류에 영향을 주면 바다가 뒤집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바람이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흙탕물이 맑아져 대어가 든다. 그러니 지금 어떤 쓰라린 조짐을 맞았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 전체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섬화 현상을 맞은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뀐다.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대운이 바뀌기 직전 1, 2년 사이를 가리켜 교운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들을 겪는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운과 머무르는 운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대표적으로 얼굴 찰색이 바뀌는 신체의 변화,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신세계의 변화,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와 신호를 통해 현재의 운명은 물론 가까운 장래까지 예견할 수 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며 한두 번의 대운을 경험하게 된다. 즉,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빈함은 이 조짐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대운이 다가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대운을 맞이하고 있는가? 1. 얼굴빛이 환해진다. 2. 기호나 취향에 변화가 생긴다. 3.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4. 이직, 이사, 결혼 등 환경이 바뀐다. 5.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6. 집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란다. 7.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다. 8.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긴다. 9.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10.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